예. 그러면은 2020년 1회 실기시험이죠. 5월 24일 날 시험을 보았고 6월 26일 날 발표하는데 지금이 오늘이 6월 달이니까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한 10여일 뒤면 발표를 할 텐데 그 5월 24일 날 치렀던 실기 제1회 실기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수는 전체 14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한 문제당 약 한 10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공개를 하지만 실기시험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시험 보고 나온 수험생들이 각자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 문제하고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탕 문제입니다. 급탕 문제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급탕량이 얼마일 때 이때 그것을 가해하기 위한 코일 면적을 구하시오, 코일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특강 시간인데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키포인트만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키포인트,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은 우리 책에 다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책을 보고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 이 시간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것들만 눈여겨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지금 이게 아래 풀이가 없네요. 그럼 문제 푸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급탕 간접 가열시이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열교환기에 이렇게 지음기가 공급이 돼요. 지음기가 공급이 되고 간접 가열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서 급수가 공급되어서 이렇게 급탕을 얻죠. 물론 이 급탕은 적당한 저장조를 거치기도 하고 이 가열기 자체가 저장조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급탕량이 4,000리터예요. 시간당 4,000리터이고 여기 이제 이 관이 내경이 17.4mm짜리이고요. 그것은 이제 별 중요하지 않고 5도씨로 들어가서 70도씨로 나오죠. 이렇게 70도씨로. 이렇게 할 때 이 전열면에서의 열전달 개수가 있고 공급되는 증기는 120kPa짜리인데 온도는 104도씨이고 증발 잡열이 있고 20%의 여유를 두어라. 온도차는 대수평균을 사용하라. 그리고 뭘 구하라 했어요? 코일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 모든 이게 두 열매가요. 서로 열교환을 할 때는 여기에 모든 문제에 통용되는 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증기와 물이 서로 열교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급탕, 온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증기와 물 사이의 교환 열량, Q는 이꼬로 증기를 기준하면은 증기량 곱하기 증기의 입출구 엔탈피 차, 쉽게 말하면 증발 잡열이죠. 이게 증기가 물에 공급해주는 총 열량입니다. 물이 받죠. 물은 WC 델타 T. 물은 온도가 변화하고 증기는
증기에서 응축수로 응축할 때 응축 잡열이 이 물을 가열하죠. 근데 증기와 물은 어디? 이 코일면에서 열을 교환합니다. 그러므로 K, A, 델타 T 이 세 가지가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교환식인데 이 열교환식은 반드시 이해해둬야 됩니다. 우리 건축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이 열교환식을 모르면은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몰라도 뭐 합격할 수는 있겠죠. 다른 문제를 다 맞으면.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 식 정도는 이해해야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코일 길이 물어봤죠. 코일 길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 전열 면적 A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열 면적은 뭐예요? 코일의 길이 곱하기 1m당의 전열 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은 전체 전열 면적이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전체 전열 면적을 알면은 코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풀이에 이 문제는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솔 아카데미나 우리 거기 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올해 1회 2020년 1회 실기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풀이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이걸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주어진 조건이 뭔가를 보십시오. 급탕량 4,000리터를 줬으니까 바로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WC 델타 T라 합니다. 이걸 알고 여기에서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꼬로 전열 면적 A는 델타 T, K 델타 T분의 WC 델타 T 이거 대입하면 되죠.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게 뭐냐?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바로 단위인데 여기 WC 델타 T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예? WC 델타 T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이 비열 C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 위에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나 뭐가 나옵니다. 이 시간 아워는 그냥 아워를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초로 고쳐도 돼요. 어쨌든 뭐 그 시간 단위는 환산하면 되니까 킬로줄이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K 열 관료열 뭐 전열 개수라고도 하고 뭐 열 관료율 다 같은 말입니다. 열 관료율 전열 개수 뭐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 이것은 와트예요. 분모가 와트입니다. 이걸 단위를 환산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은 엉망인 답이 나와집니다. 어떻게 돼요? 환산해야 돼요. 그러므로 와트는 뭐죠? 줄 퍼 세크예요. 1와트가. 이것을 나누기 1000 하면은 킬로줄 퍼 세크가 되니까 이 분모를 킬로줄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분자 킬로줄을 와트로 바꾸든가.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바꿔요? 킬로와트니까 뭐 줄 퍼 이것을 줄 퍼 세크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와트가 되니까 분자를 와트로 바꾸든가 분모를 킬로줄로 바꾸든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전열계수 이 단위를 킬로줄로 바꿔주죠. 예.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예.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우수조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수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집수정이라고 그러죠.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에 빗물도 들어오고 우수, 다음으로 오수도 들어와요. 네,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보니까 대변기는 10개가 있으니까 그것은 오수량을 구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빗물량, 우수량은 우수량이 있어요. 우수량이 있습니다. 우수는 썬큰이 이제 그 차양입니다. 지붕 20제곱미터에 하고 벽부 면적. 이것은 이런 소리죠. 이렇게 지붕이 20제곱미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벽체, 상부 벽입니다. 이것이 5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럼 비가 올 때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지붕면에는 빗물이 그대로 오는 거고 이 벽체는 이 면적의 대략 한 2분의 1 정도가 2분의 1 정도에 오는 빗물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주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네. 썬큰에 유입되는 우수량은 이 공식을 써라라고 줬으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풀면은 우수량도 구할 수 있고 오수량도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그게 리터 퍼 아워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 탱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15분치를 받는 크기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 곱하기 15분 용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기억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래요. 배수주 용량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유입되는 배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리터 퍼 아워로. 배수량을 구하시오. 뭐 그건 똑같죠. 아까 여기 이 배수량을 구한 다음에 15분 용량을 구해서 탱크 크기를 구했으니까 이 탱크 크기 구하기 전에 리터 퍼 아워 배수 용량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다음 3번 송수관로의 손실수두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량이 있고 관경이 있고. 자, 이거 뭘로 풀까요? 뭘로 풀죠? 달시 공식 F D분의 L 2지분의 V제곱 하면은 단위가 메타 에쿠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메타 에쿠아. 근데 가끔 문제에서 요즘은 이제 킬로 파스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풀죠? F D분의 L 2분의 V제곱. L은 이것이네. 같습니다. 이거나요. 이 G가 없죠, G. 네. 그래서 이 손실수도, 마찰 손실수도 계산을 할 때는 메타수두냐 아니면은 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 단위의 압력수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이 관계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배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트에서 여러분 동합을 구하시면 되죠. 2지분의 V제곱 감마 하면은 이때의 단위는 미리 에쿠아가 되죠. 미리 수두가 됩니다. 근데 2분의 V제곱 밀도 하면 이것은 파스칼이 되죠. 이 두 단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뭐 이 파스칼 단위가 사실은 SI 단위이지만 미리 수두도 SI 단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어요. 단위를. 그래서 2지분의 V제곱 감마냐 2분의 V제곱 밀도냐 뭐 이게 비중량이나 밀도는 서로 같은 거니까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 단위가 달라진다 하는 것 잘 이해해 두십시오. 사실은 이게 1mm 에쿠아가 9.8 파스칼이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이 G가 9.8이죠. 9.8로 나누면 미리 에쿠아고 9.8로 안 나누면 곱하기 9.8한 파스칼이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십시오.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도 이 9.8의 관계, 9.8 중력과 각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를 설명했다. 여기서 이제 각각 명칭을 쓰시오 한 문제입니다. 여기 흡수식 냉동기는 우선 두 열매가 있죠. 흡수 제와 냉매가 있죠. 1차 필기 공부할 때 아주 뭐 지겹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흡수 용액이 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조기에서 쓴다면은 이렇게 좀 공조용으로 쓴다면은 공조용의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이고 냉매는 물이죠. 여기 이제 암모니아와 물이 있지만 보통 우리 공조용으로는 이 조합을 씁니다. 아마 1차 필기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흡수식 냉동기인데 여기 지금 설명은 없지만 그림에 보니까 여기 뭐 응축기 흡수식 흡수식이니까 흡수식 냉동기인데 여기에서 다른 설명이 없는데 이거 보니까는 증기를 열매로 사용하는 그러한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좀 빠질겠네요. 증기 열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냉온수기는 가스 직화식도 있어요. 버너에서 불을 떼 가지고 증기를 공급하지 않고 직화식은 바로 버너에서 연소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흡수식 냉동기도 있습니다. 자,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에서 각각
명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고르시오. 이것을 안 주면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주었기 때문에 훨씬 쉬운 문제가 되죠. 자, 1번 볼까요? 1번 여기 있습니다. 이 재생기에서 펄펄펄 끓여주는 것, 이렇게 재생기에서 끓여주는 것, 가열시켜주는 것, 가열원, 증기죠. 1번 증기. 자, 증기가 이렇게 가열을 시키면 여기서 응축수, 뭐 이 냉매를 응축시킨 게 냉각수겠죠. 예. 응축시키니까. 예. 그럼 이제 이것서 냉매가 응축됩니다. 응축된 냉매가 증발하죠. 증발기에서 증발할 때 그 열을 갖고 나오는 것, 냉수죠. 냉수. 예. 냉수. 그러니까 사실 이 흡수식 냉동기는 냉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예. 냉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가열원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 흡수기에는 흡수 용액이 있어요. 흡수 용액이 여기서 막 분사시키면서 이 증발한 증기를 흡수해서 이렇게 흡수 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떨어질 당시는 이게 용액이 묽은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 뭐냐? 이 흡수 용액에 냉매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흡수 용액이 묽습니다. 묽어요. 다른 말로 희석 용액. 여기 희석이라고 했네요. 희석 용액 또는 묽은 용액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액은 흡수제와 냉매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끌고 가서 열기환기에서 이렇게 이것과 열기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재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용액은 이제 냉매는 다 증발시키기 때문에 흡수제만 남아있어. 아주 진한 용액. 농축 용액 같으면 농용액, 농축, 진한, 예, 아주 진한 용액이 되겠죠. 예, 우리 책에 보면 그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예, 설명을 보십시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5번. 이러이러한 데서 조건을 참고해 답하시오 그랬어요.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겨울철이네요. 예, 겨울철에 어떠한 조건을 주고 문제를 푸시오.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 구조차가 쭉 있고. 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1차 필기 공부, 이제 지금 이 실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필기를 패스한 분들이니까요. 예. 뭐 필기 시험만 패스할 정도로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뭐 다 아시겠죠. 자, 열관리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K분의 1은 알파 I분의 1 플러스 람다분의 L 등등등 플러스 알파 5분의 1 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 바로 열통과 저항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열통과 저항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처럼 열 관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2.5가 나왔다 합시다. 네. 그러면은 K는 이 전체가 2.5이니까 K는 그거 분의 1이죠. 네. 2.5분의 1 하면 0.4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K와 열통과 저항 R과의 관계. 다음으로 실내 측 표면 온도를 구하시오. 아마 매 시험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 온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표면 온도. 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실내 측 표면은 이 표면 온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표면 온도를 구하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이 온도를 전체, 이 벽체의 전체 열통과 저항을 구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각각 1번점, 2번점, 이렇게 3번점, 4번점의 온도를 다 구하는 온도 구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책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온도 구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온도 구배라는 건 뭐냐? 여기가 20도씨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20도씨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도씨면은 20도씨로부터 이렇게 각각 온도가 이렇게
단열재 온도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20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까지 온도가 이렇게 9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 온도가 나오겠죠. 몇 도 이렇게 온도가 나와지겠죠. 그렇게 온도 9배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처럼 여기 실내 표면 온도를 하나만 구하라 할 때는 열 평형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 온도 9배선을 이용하려면 전체를 다 구해야 되니까. 자, 열 평형식은 뭐냐? 간단합니다. 전체 통과 열량은 K, A, 델타 T예요. 전체 통과 열량은 실내 표면에서 여기 실내 표면에서 실내로의 물론 열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렇게 실내 표면으로의 열 전달량과 같다. 그러면 실내 표면의 열 전달량은 뭐냐? 이것은 열 전달률 곱하기 면적 곱하기 실내 온도와 표면 온도와의 온도 차이입니다. 이 열은 서로 같다. 왜 그러느냐? 동일한 열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전체 통과 열량이나 표면에서의 열 전달량이나 서로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K 구했죠. 양쪽 면적은 1제곱미터 같다고 보고 KR죠. 델타 T는 실내외 온도차죠. 그리고 여기 열 전달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 구할 수 있죠. 이 온도가 뭐냐? 실내 온도와 벽체 표면과의 온도차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 20도씨니까 표면 온도 얼마? 18점 얼마든 이렇게 나와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했고, 마지막으로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면의 온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면, 여기 5번, 9번 사이. 이 면의 온도를 구하라. 네. 이것도 지금 실내 표면 온도 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네. 우리 책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 제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SD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SD, 스모크 디텍터, 그렇죠?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물론 이 연기 감지기는 소방용으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조에 있는 거예요. 공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소방시설과 연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공조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감지되는 건 뭐죠? 불이 난 것이죠. 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공조기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연기가 온 건물에 다 꽉 차겠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 순간 이 공조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 용도로 여기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치 목적 작동이 되면 바로 급기팬을 여기 있죠. 급기팬을 딱 멈춥니다. 물론 이제 급기팬을 이게요. 그럼 환기팬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환기팬은 그냥 여기 이 건물마다 다르지만 그냥 가동을 시키기도 해요. 왜? 급기를 공급하는 것은 여기 실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내에 신선 공기가 들어가면은 산소 공급원이 되니까 불이 더 계속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공기는 공급하지 않고 대신 실내에서 지금 연기가 발생한다면은 연기는 이렇게 뽑아주기 위해서 환기팬은 놔두고 급기팬만 멈추게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에 따라서 다 멈추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급기팬은 일단은 정지시킵니다. 그것이 이 SD의 설치 목적이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번 시험 문제를 보니까 SD가 그 연기 감지기가 작동되면은 무엇을 작동시키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급기팬 이러면 답이 됩니다. 급기팬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SD를 이렇게 안 주고 SD를 표기하시오 하기도 합니다. 여기 환기덕트에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환기덕트. 왜? 실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불이 나면은 건물의
일정 공간에서 불이 나면은 이 환기 덕트에 센서를 심어 놓으면은 바로 불이 난 것을 센싱할 수가 있겠죠. 보통 한 이 SD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설치 목적을 쓰시오. SD가 작동되면 뭘 작동시키는가, 감지되면 뭘 작동시키는가, 또는 SD의 위치를 표시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7번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것은 뭐 시험 본 학생이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너무 문제가 단순하고 쉬운 문제죠. 예. 바닥 면적 구해가지고 인원 구하고 인원수 곱하기 현열부와 잠열부와 구하면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면은 저 같으면 이 부하를 킬로 줄 퍼 아워 이렇게 단위를 만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왜 와트와 킬로 줄 퍼 아워가 어떻게 다른가 정도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예. 다음으로요. 예. 다음 역시 급탕량 문제입니다.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고 급탕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일 급탕량. 간단하죠. 전체 면적이 있고 여기 유효 면적비가 곱해주고 인원 곱해주면은 거기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6, 12 곱하기 그러니까 120명인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인원이 나와지겠죠. 이게 몇 명이에요? 네, 어쨌든 몇 명인가 나와지겠죠. 그것 인원이 구해지면은 거기에 1인당 1일 사용량, 여기 지금 호텔과 사무소와 공장인데 이 건물이 지금 무슨 건물이에요? 사무소 건물이죠. 그럼 사무소 건물 7.5에서 11.5입니다. 1인당 급탕량. 근데 급탕량은 최대값을 써라. 그럼 11.5네요. 곱하기 11.5 하면 되겠죠. 뭐 120명이 아니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13,800 이렇게 나와집니다. 네. 1일 급탕량이 13,800. 두 번째, 저탕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저탕 용량은 이제 여러분들 이 물을 계속 쓰면은 사무소 같은 데서는 순간 온수기형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탕형을 씁니다. 그러면 물을 일정량의 급탕을 저탕해 놓고 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최대치 비율이 있고 피크로드 연속 시간이 있고 저탕 비율이 여기 있어요. 저탕 비율. 그걸 보니까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하루 사용량의 5분의 1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13,800 곱하기 2,760 이렇게 나와지겠죠. 마지막 급탕 가열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저탕조가 있던 아니면 가열기가 있던 여기서 아까처럼 전기를 이용하든 증기를 이용하든 이 가열 용량이 얼마냐 이거야. 가열량 같은 말입니다. 가열량이 얼마냐. 근데 이때 이 가열은 이걸 씁니다. 여기 시간당 최대치 비율을 써요. 네. 시간당 최대로, 네. 시간당 최대, 여기 있구나. 네. 일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 능력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가열 능력 비율. 그러니까 이것은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가열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러므로 아까 13,800이 하루 사용량이라면은 그 중에 6분의 1을 곱하기 6분의 1을 1시간 동안에 가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게 얼마냐면은 13,800 곱하기 6분의 1 하면은 몇 리터 퍼 아워가 나오겠죠. 시간당 이만큼을 어떻게 가열하느냐? 10도씨를 60도씨로 가열하는 거예요. 급수가 10이고 급탕이 60이니까 10도씨를 60도씨로 가열하면 됩니다. 이때 가열량 어떻게 하면 돼요? 킬로니꺼로 WC 델타 T 하면 되겠죠. 이게 W고 C 물의 비열 4.2고 델타 T 50 곱해주면 나와지겠죠. 근데 그 단위는 이거 조심하십시오. WC 델타 T 하면 그 단위가 뭐예요? 킬로줄 퍼 아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킬로줄 퍼 아워이면은 그게 답인데 뭐예요? 킬로와트죠. 어떻게 해요? 나누기 3,600 해야 킬로줄 퍼 세크가 되고 이게 킬로와트입니다. 이런 단위 환산 조심하십시오. 네, 단위 환산.